마트에서 라면이나 과자 살 때 뒷면 본 적 있어요? 보통 칼로리는 뒷면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은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좀 더 입에 붙지만 소비기한도 있고 용량, 얼마나 들었는지, 원재료, 뭐뭐가 들어있는지, 원산지,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영양성분은 어떤지 등 여러 가지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예요? 라면에 대한 정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숨겨진 걸 찾아낸 게 아니죠. 그냥 라면 봉지 뒤에 대놓고 적혀 있는 걸 읽은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널리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한자로 쓰면 공시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봉지 다 먹으면 얼마나 살찌는지, 특정 식품에 알러지가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 갑각류가 들어있는지, 알뜰하신 분이라면 가격에 비해 용량이 충분한지, 가성비가 괜찮은지 등 이런저런 정보들이 라면을 살지 말지, 산다면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수록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면 하나를 살 때에도 칼로리와 용량 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듯이 국가를 운영할 때에도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원활한 통치를 할 수가 있겠죠. 한 국가를 운영하려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가의 재산,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는 원천이 되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이 있어야 국가를 원활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너무 적으면 국가를 원활히 운영할 수 없고, 반대로 세금이 너무 많아도 조세 정책에 대한 저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적절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이 적당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를 따진다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국민이 있으니 그에 대해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 나라의 영토인 토지에 대한 정보와 그 나라의 국민인 사람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 정보는 한 국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쭉 잘 관리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는 세금을 적절하게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필요합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농사 짓는 땅인지 건물 짓는 땅인지, 건물이라면 집인지 가게인지 누구 건지 대출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한 국가의 영토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적는 제도가 있는데요. 토지에 대해 적는 제도라고 해서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지적제도가 있으면 지적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지적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법과 통합이 돼서 공간정보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에 관한 규정을 콕 집어서 말할 땐 옛날처럼 지적법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지적법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어요. 법학을 공부할 때 보통 제1조와 제2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1조는 그 법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제2조는 그 법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한데 묶어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조문에도 용어를 정의하는 조문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제1조, 제2조가 바탕이 되어야 그 뒤의 조문들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구조가 조금 다른 법도 있긴 한데 보통은 제1조가 목적, 제2조가 용어의 정의입니다. 일단 공간정보관리법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잡는 목표나 목적은 보통 짧고 간결합니다. 면접에 합격해야겠다든지,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든지, 살을 빼야겠다든지, 근육을 만들어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간결한데요. 공간정보관리법은 목적이 여러 개라 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도 목적이고,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목적이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도 목적이고,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목적이 여러 개가 서술되어 있는데 법은 하나죠. 법은 하나인데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여러 개인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목적에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성인데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 및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럼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게 주 목적일까요? 아니면 건강 및 체중 감량을 하는 게 목적일까요? 맞아요. 건강 및 체중 감량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먹는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거지,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이 여러 개일 경우에 보통 궁극적인 목적은 뒤에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요 앞에서 자르세요. 그러면 앞에 걸 규정함으로써 뒤에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 중에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다면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땅에 제3자가 여러분 허락도 없이 눌러앉아 있으면 누가 퇴거 청구해서 쫓아냅니까? 여러분이 쫓아내는 거죠. 눈 오면 눈 쓸고 잡초 자라면 잡초 뽑고 누가 하죠? 국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라는 말은 눈 오면 눈 쓸고 가을이면 낙엽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건 여러분 소유의 땅을 관리하는 것 뿐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국토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이에요. 물권은 몹시 강력한 권리라 영역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권은 깡패예요. 영화에 보면 깡패들이 상대방이 본인 구역을 침범하면 응징하는 것처럼 물권도 영역이 애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물건 위에 물권이 성립하려면 아무 물건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물건만을 딱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한 물건이어야 되고 다른 물건과 똑 떼서 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딱 있어야 됩니다.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근데 토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요. 우리 집과 이웃집이 연속되어 있고 우리 동네와 옆 동네가 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이 비 오면 옆집도 비 오는 거고 옆집에서 눈이 내리면 우리 집에서도 눈이 내립니다. 이 점만 본다면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무한히 연속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의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지도에 필기구로 선을 그어서 구획한 이 토지 한 조각을 필지라고 합니다. 재밌는 건 이 필지는 이름과 세는 단위가 똑같아요. 책은 셀 때는 한 권, 두 권 세고 사람을 셀 때는 한 명, 두 명 또는 1인, 2인 이렇게 세는데 필지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셉니다. 접시를 셀 때 한 접시, 두 접시 세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토지 자체는 끝없이 연속되어 있겠지만 필기구로 선을 그어서 한 조각만 딱 정할 수 있으니 특정성이 있고 옆 땅과 똑 떼서 소유권을 성립시킬 수 있으니 독립한 물건이고 지금 땅이 있으니 현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필지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하는 그 토지 한 조각 한 조각을 관리하는 거지 우리나라 토지 모두를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에 국토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지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미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서 국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걷겠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너무 적게 거둔다면 국가를 운영할 재정이 부족해지니 원활한 통치를 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많이 거둬도 어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농민분기가 괜히 일어난 게 아니죠. 깜냥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들고 일어선 겁니다. 이 역시도 원활한 통치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금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딱 알맞은 정도로 거두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가 필요합니다. 토지마다 넓이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같은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지적제도는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양안이라는 장부에 토지에 대해 적었는데 뭐 하려고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토지에 대해 적는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장부의 이름은 지적공부,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를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는데 그래서인지 지적법이 처음 제정된 1950년에는 지적공부를 세무서에서 관리했어요. 그러다가 재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가 되면서 지적공부 관리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게 됐고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면적을 적어야 되고 땅의 가격이 얼마인지 공시지가도 적습니다. 국가가 공시지가를 정하는 목적 중에 조세의 형평성을 위한 것도 있어요.
땅값이 비싸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지만 땅값이 싸면 세금을 적게 거둬야 됩니다. 결국 다 세금인데 그럼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 국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적제도를 과세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 기여한다고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도 기여하는 건데 지적제도가 처음에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기 위해 생겼지만 토지의 사적인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어디부터가 남의 땅인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경계예요. 토지에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는 남의 땅, 여기까지가 내 땅이니까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는 경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땅 테두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옆 땅과의 경계가 애매하면 어때요? 그림을 확대해 봤는데요. 빨강이는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는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영역은 누구 건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이렇게 애매하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등록을 한다면 소유권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공익뿐만 아니라 모두 사익도 겸사겸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뿐만 아니라 법적인 권리의 공간적인 범위까지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서 이런 지적제도를 법지적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 이제는 뭐까지? 소유권까지 보호하는 이 지적제도를 법지적이라고 해요. 현대에는 가장 일반적인 지적의 개념입니다. 물론 지적공부가 원래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 비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의 공시 기능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적공부상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됐다면 최초의 소유자로 추정되고요.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 명의인으로 등기됐다면 소유자로 추정되지만 다른 반증이 있다면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서 법원이 권리관계를 달리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서 지적공부를 두고 있는데 지적제도는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서 한 국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지적공부를 쭉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공부만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부동산 종합공부도 작성 관리합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에 관한 공적 장부인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뭘까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어놓은 공적 장부예요. 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이 뭘까요? 일상적인 말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든지 부동산 끼고 집을 샀다든지 하는 말이 있어요. 오며 가며 상가에 부동산이라는 간판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은 사실 집을 거래하는 가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안 움직이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산 중에 물건이 있고 물건 중에 안 움직이는 재산을 부동산이라 합니다. 그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당연히 동산이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단순히 세금 거둘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유권의 공간적인 범위를 나눌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책을 수립할 때도 필요하고 어떤 동네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목적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토지의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온갖 정보가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법적 정보, 경제적 정보까지 포함하기 시작하는 이런 지적제도를 다목적 지적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의 외형뿐 아니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토지이용 계획까지도 등록이 됩니다. 아직은 지적공부의 종류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없지만 지적제도 발전 추세를 보면 언젠가는 추가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순서대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만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작성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도 작성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거두려면 토지에 대해 거두는 거니까 토지에 대해 알아야 되고 누가 소유하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거둘 테니 소유자도 알아야 되고
이제는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권리 관계도 알아야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권리에 관한 정보,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의 지적의 3요소라고 합니다. 3대 구성 요소라고도 해요. 그런데 지적법이라고 하면 보통 그 중에 토지만을 읽었습니다. 지적을 그대로 읽으면 토지를 적는다는 말인데 더 정확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적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정보 중에 뭘 주로? 사실 정보를 주로 적는데 그럼 적을 대상은 토지고 그 내용을 적는 행위가 필요하겠고 적을 곳도 필요하겠죠. 이게 좁은 의미의 지적의 3요소예요. 적을 대상은 당연히 토지인데 토지가 없다면 지적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인 장부에 적는 걸 등록이라 하는데 등록이 없으면 지적제도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적지 않고 알리려면 말로 알려야 되는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적을 수는 없죠. 뭔가 문서로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토지에 대해 적어놓은 공적 장부라고 해서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지적공부가 없으면 마찬가지로 지적제도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지적법은 주로 협의의 지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광의의 지적을 말하려면 지적법 말고도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를 적은 법들이 있을 거예요. 크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법들이겠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정착물은 토지에 단단히 박혀있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단단히 박혀있으니 못 움직이는 겁니다. 참고로 건물도 땅에 박혀있으니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일상용어로 쓰이는 부동산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가게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 합니다. 그럼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말하겠죠. 그럼 물건이란 뭘까요? 민법 제98조에 보면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거예요. 유체물은 쉽게 말해 만질 수 있는 걸 말하고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그냥 쉽게 말해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손에 안 잡히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신적인 건 아니니까 물질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처음에 예시로 든 라면도 일종의 물건입니다. 그럼 라면 봉지 뒤에 적힌 라면 용량이나 원재료 이런 건 뭐에 대한 정보예요? 물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부동산으로 치면 면적이 얼마고 위치가 어떻고 하는 정보인데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크게 둘로 나뉜다고 했어요. 토지랑 그 정착물인데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입니다. 참고로 나무에 관해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건물에 대한 공적 장부인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토지에 대한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를 다루는 지적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에 대해 적어놓은 법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가 이게 다일까요? 넓은 의미의 지적제도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법에서는 물건과 권리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법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즉 누구 건지 이거 말고도 용의권, 빌려 쓰고 있는지, 담보권, 대출이 있는지 등 권리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예요. 용의권 중에 대표적으로 임차권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말 중에 월세 산다는 말이 있죠. 주기적으로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권리입니다. 용의권 중에 전세권도 있는데 일상용어 중에 전세 산다는 말도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의 전세는 사실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에요. 더 정확히는 미등기 전세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임목이 하는 등기는 따로 임목법으로 빠지니까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라 사실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법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신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용어는
민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나오는 용어이긴 해도 부동산 등기법을 알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부동산 등기법은 아무래도 권리에 대해 알아야 되다 보니 민법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반면에 물건인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률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땅은 있어도 땅이 없는 건물은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 공시하는 법령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지적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참고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할 때에도 지적법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적제도는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라서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지적제도의 목적이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정보를 국가기관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수집한 김에 여러분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려줄 때 말로 알려주면 어때요? 말할 때 못 들으면 땡!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공적인 장부에다 글로 적는 거예요. 그럼 써있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한 기본 장부가 두 개예요. 하나는 토지의 사실 정보의 기준이 되는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가 있고, 또 하나는 권리 정보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사실 정보는 뭐가 기준이에요? 지적공부. 그래서 여기에 먼저 적어놓고 이걸 토대로 토지 등기부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장부는 동일 토지에 관한 장부라 양 장부에 적힌 사항은 일치해야 됩니다.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국가의 권력을 크게 세 개로 분리해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삼권이 분립되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는데 국회에 속하는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속하는지, 행정부에 속하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삼권 분립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는 걸 형식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해요. 물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기능이 뭔지에 따라 실질적 의미의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행정법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관으로 나눈다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 그 밖에 나라를 꾸려나가는 행정부, 이렇게 세 개입니다. 입법부는 국회,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 밖에 나라를 꾸려나가는 행정부, 이렇게 세 개입니다. 행정부는 대통령 및 중앙행정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지적 업무는 이 중에 행정부 소속이에요. 지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 업무를 소관하는 관청이라고 해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지적소관청의 정의는 용어의 정의에서 다뤄드릴 텐데요. 토지에 관한 정보, 즉 부동산에 관한 정보, 즉 물건에 관한 정보는 행정부가 기준입니다. 반면 등기 업무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는 등기소라고 하고 처리하는 기관은 등기관이라고 합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사법부가 기준이에요. 소유권은 권리일까요, 아닐까요? 권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대해 적을 때 같이 적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사법부가 기준이 됩니다. 토지는 하나인데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는 두 개입니다. 지적공부든 토지등기부든 같은 대상에 대한 정보이니 내용 중에 겹치는 요소끼리는 늘 일치해야 돼요. 각각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데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이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죠. 한 군데를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정보의 기준이 되는 건 지적공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게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럼 사실정보가 달라졌다면 사법부와 행정부 중에 어딜 먼저 가야 돼요? 행정부. 그럼 지적공부에는 달라진 내용이 적혀 있겠지만 등기부는 아직이니까 두 장부가 지금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일치를 시켜야 되고 두 개가 다르면 뭐가 기준이라고요? 지적공부가 기준이라서 토지등기부를 이에 맞추는 절차가 있고, 반대로 권리정보의 기준이 되는 건 토지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부를 관리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그럼 권리정보가 바뀌었다면 사법부와 행정부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사법부죠. 그럼 등기부에는 바뀐 내용이 적혀 있겠지만 지적공부는 아직이니까
두 장부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럼 일치시켜야 되는데 권리정보는 토지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지적공부를 이에 맞추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를 시키는지 이런 내용도 뒤에서 다뤄볼게요. 우리 지적법을 떠받치고 있는 5가지 기본 이념이 있어요. 지도 이념이라고도 하는데 잘 이해를 하시면 지적법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